네, 이제 본격적으로 XF 바디와 디지털백에 배터리를 장착해서 전원을 켜고 촬영을 들어갈 텐데요. 디지털백에는 이 BP911 또는 BP915라는 예전에 이제 이게 캐논 캠코더 배터리 규격인데요. 이 배터리를 이 디지털백 쪽하고 바디 쪽에 똑같은 규격으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충된 배터리를 먼저 디지털백 쪽에 장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쏙 닫아주고, 그리고 바디 쪽에도 똑같은 규격의 디지털백 배터리를 보시면은 여기 접점이 있는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고 닫아줍니다. 네, 이제 디지털백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이렇게 디지털백 쪽에 있고, 바디 쪽에도 이 부분이 전원 버튼입니다. 이 XF와 페이전 디지털백은 투인원 시스템으로 어느 쪽에서 전원을 켜고 끄던 한 번에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눌러주면은 손을 떼면 이렇게 바로 IQ 로고가 뜨면서 디지털백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XF 바디에도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꺼볼게요. 손을 꽉 눌렀다 손을 떼면 이런 식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어느 버튼을 누르거나 끄거나 상관없이 장착이 돼서 전원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원이 들어왔으면은 여러분께서 메모리 카드로 촬영할 것인지 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테더링 촬영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메모리 카드 슬롯은 왼쪽에 IQ1에서 YQ1, 2, 3는 이렇게 CF 카드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IQ4 유저시라면은 XQD 또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나 SD 메모리 카드 두 개의 슬롯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듀얼 슬롯이 장착되어 있어서 IQ1, 2, 3는 CF 카드, 그리고 IQ4는 CF 익스프레스 또는 SD 메모리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IQ1, 2, 3는 아래쪽에 이렇게 USB 3.0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요 소켓이 있고요. IQ4는 USB-C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Q4에서는 USB-C나 이더넷, 그러니까 랜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IQ1, 2, 3는 지금은 규격이 이제 사라졌지만 이렇게 IEEE 1394 또는 파이어와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어와이어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원을 켠 상태에서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이유는 지금 테더링 연결이 안 됐거나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촬영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카드를 꽂고 뚜껑을 닫으면 잠시 이런 식으로 삐릿 소리가 나면서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던 게 사라지고, 바로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나타나면서 바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촬영 가능한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제 세팅을 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촬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을 제가 체크를 해 드릴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요 메뉴를 누르면은요, XF의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바디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아이콘들로 뭐 셋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든지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눌러야 될 게, 자, 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캡처 셋업으로 출발하는 XF의 기본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에 다이아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로드 셋업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밑에 부분, 뒤에 부분 요 다이아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려주면 밖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위에 다이아로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면 리스토어 투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값으로 복원하는 거예요. XF를 초기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그러니까 오른쪽이 요 뒷다이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초기화 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체크를 눌러주면 삑 소리가 나면서 반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공장도 초기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최초 설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은 여러분의 XF 바디가 뭐 셋업이 다른 사람이 만져서 뭐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 최초의 셋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최초로 셋업이 돌아왔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메뉴를 눌러줍니다. 다시. 그리고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자, 저는 최초의 메뉴로 돌아와서 두 번째 UI 셋업으로 들어간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계속 내려다 주면은 오디오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나오죠. 오디오로 나온 다음에 오디오 안으로 들어가면 자, 요 기본값이 포커스 컨펌이 5%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AF 초점을 맞았을 때 신호음을 삑 소리가 나게 해주겠다는 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초기화한 다음에 꼭 반드시 포커스 컨펌을 ON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셔터를 눌러서 우리가 AF로 놓고 초점이 맞았을 때 이렇게 초점이 맞으면은 바디가 삑 소리가 나면서 지금 어두워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똑바로 해볼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바디캡이 닫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반셔터 눌렀을 때 초점이 맞았을 때 이렇게 삑 소리가 나게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스튜디오 촬영할 때 조명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XF 바디에는 그 무선 동조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프로포토 무선 동조기, 그러니까 프로포토 조명회사랑 협업이 되어 있어서 자, 메뉴 버튼 누르고 다시 초기화 시켜서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맨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캡처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보면은 프로포토가 나타나요. 그래서 프로포토 안으로 들어가 주면은 프로포토 플래시가 5% 기본되어 있는데 이걸 ON으로 해주면은 XF 바디 안에 에어 리모트가 ON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포토 에어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께서 타사의 무선 동조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XF 바디에 이 하슈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 하슈에다가 무선 동조기를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요것과 요것이 충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포토 플래시를 5%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권한을 프로포토 이 에어가 먼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선 동조기를 다른 회사 걸 장착해도 발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포토 플래시를 5% 해주고 그러고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XF의 메뉴를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XF 바디는 이 액정이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메뉴들을 터치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이얼은 자,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고요. 뒤에 큰 다이얼은 조리개 다이얼입니다. 이것만으로 자, 매뉴얼이고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활용하실 때 이렇게 매뉴얼을 조작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리개 우선 방식이라든지 셔터 우선 방식, 프로그램 방식을 하시고 싶으실 때 노출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조그만 다이얼이 있는데 조그만 다이얼은 감도를 이렇게 돌리면 감도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요 세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요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은 자, 드라이브 모드로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뭐 셀프 타이머라든지 진동 지연 모드로 해서 디지털 백이 흔들리면은 셔터가 안 눌러지는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고 B 셔터나 T 셔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출 측광 모드, 평균 측광이냐 스팟 모드냐라고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는 세 번째 아이콘은 AF 모드인데 AF 측정을 할 때 스팟으로 할 것인지 또는 평균으로 볼 것인지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은 하이퍼 포칼이라 그래서 내가 무한대 초점을 과초점 거리로 설정을 해서 저장해 놓고 찍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풍경 사진가나 건축 사진가 분들을 위해서 있는 옵션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모드에 놓으면 초점이 다 나갈 수가 있고 근거리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미러업 할 때는 자동으로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미러업이 되고요. 그리고 시모스 센서의 디지털 백을 사용하시는 사용자께서는 그 라이브 뷰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미러가 올라가면서 라이브 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메뉴 버튼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캡처 셋업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AF 모드, 아까 AF 모드, 평균 뭐 스팟을 볼 수 있는 AF 모드, 그리고 AF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AF 우선권에 대한 거, 그리고 보조광, AF를 측정할 때 보조 라이트를 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고, 자, 기본적으로 슈나이더 렌즈를 장착하면은 리프 셔터, LS 셔터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자, ES 셔터, 그러니까 시머스 백을 사용하는 분들께서 1억 화소나 1억 5천만 화소 쓰시는 분들께서 일렉트로닉 셔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제로 포커 플레인 셔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슈나이더 렌즈가 아닌 페이존 렌즈나 마미야 렌즈와 같은 구형 렌즈를 썼을 때는 자연적으로 FPS 셔터가 우선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ES 셔터를 했을 때 플리커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주파수 대역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브라켓팅을 할 때 노출 보정했을 때 노출 스텝을 정해주는 메뉴고, 그리고 다음으로 플래시 동조막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막 우선인데 후막 동조로 하고 싶으실 때 리어 버튼으로 바꾸면 후막 동조가 우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리어 커튼 트림에서 뒤에 이제 셔터막에 대한 트림, 그러니까 초점을 정밀하게 잡을 때 포커스 트림을 맞출 수가 있는 후막 동조에 대한 트림을 맞춰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동 딜레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최초의 옵션에서 이런 진동 딜레이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흔들렸을 때 찍히지 않는 그 시간 설정에 대해서 내가 몇 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 무한대까지 8초 이하에서 무한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느끼는 옵션을 자동으로 할 것인지 꺼놓을 것인지, 바이브레이션 디텍트 옵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커스 트림. 아까는 이제 후막 동조에 대해서 포커스 막에 대한 트림인데, 요거는 아예 선막과 이 포커스 면에, 그러니까 렌즈마다의 초점 면에 대해서 내가 즉 커스터마이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XF 바디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포커스 타겟을 맞춰서 자동으로 트림을 해주는 포커스 타겟을 여러분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트림을 자동으로 맞춰줄 수가 있고, 여러분께서 또는 수동으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트림 면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렌즈마다 한번 값을 잡아 놓으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렌즈를 바꿔 끼워도 그 값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블루링 렌즈를 쓰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AFR 모드라고 해서 R이 리컴포즈, 그러니까 구도를 잡을 때 재구성하다라는 뜻인데, 이 XF 바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중앙부 측정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가운데만 잡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약간 망원계 계열에서 상반신을 찍거나 전신을 찍을 때 우리가 주로 눈동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구도를 잡게 되면은 눈동자에 최초로 맞았던 그 포커싱이 약간 뒤로 쏠리면서 코사인 오차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동자가 아닌 귀에 맞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온으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AF 작동을 합니다. 살짝 AF 작동을 하면서 포커스 0점 조절을 해주고, 촬영을 하면은 이제 이 AFR 모드 온으로 해놓고서 AF 촬영을 하면은 최초에 맞았던 걸 기억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촬영이 되면 띠릭 소리가 나고, 만약에 올바르지 못하게 이제 AFR이 실패를 하면 삑 하고 소리가 좀 길게 나면서 에러가 났다라는,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청각적으로 신호로 오디오 음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그 매뉴얼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뉴얼 렌즈는 하세블라드 렌즈나 다른 수동 렌즈를 아답터를 통해서 장착을 했을 때
그대로 장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ON으로 해줘야지만 수동 렌즈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오토 익스포저 자동 노출에 대한 부분들 옵션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포토 조명을 셋업하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설정하는, 그래서 이 디지털백의 레이아웃이나 XF 바디의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웨스트 레벨 파인더를 쓸 때 이런 설정들도 이렇게 되면은 심플하게 웨스트 레벨 파인더용으로 메뉴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 버튼들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 가지 버튼들의 사용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들을 세이브 셋업을 통해서 1, A, B, C로 해서 설정은 내가 XF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에 대한 걸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커스텀 A, B, C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툴은 이 XF 바디에서 뭐 노출 브라켓팅을 위한 HDR 모드 이런 게 있고, 또 타임랩스 촬영을 하기 위해서 타임랩스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풍경 사진에서 심도를 깊게 맞춰주기 위해서 합성해주기 위한 포커스 스택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AF 모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퍼 포칼 포인트에서 과초점 거리를 무한대 과초점 거리를 설정해주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포커스 트림 기능, 그래서 타겟을 놓고 자동으로 그 렌즈의 0점 조절, 포커스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맞춰주는 포커스 트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토 리모트는 여러분의 프로포토 무선 조명을 무선으로 이렇게 모델링이라든지 전원이라든지 파워 강량을 XF 바디에서 조절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플래시 분석은 여러분들에서 특수한 이 플래시의 듀레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최초의 발광부터 빛이 사라질 때까지의 그런 발광 시간을 분석을 해서 뭐 고속 촬영이라든지 순간을 잡아내야 되는 촬영에서 여러분의 조명과 XF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더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 플래시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진동을 여러분의 카메라에 진동 지연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진동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풍경 사진이나 제품 사진에서 더 명확한 선명한 사진을 위해서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이죠. 그래서 진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면은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진동이 얼마큼 발생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 수평계가 내장되어 있어서 XF 바디에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면은 이 바디에서의 이렇게 전자 수평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툴 기능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 여러분의 XF 바디의 설정, 스크린이나 전원이 꺼지는 시간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펌웨어 체크를 확인해 주고, 마지막에 어바웃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XF 바디와 렌즈의 펌웨어라든지 사용 컷수, 이 바디랑 이 렌즈가 몇 컷을 촬영했는지 컷수를 카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반 셔터를 누르면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터치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해줘도 아까 전에 툴에서 나왔던 기능들을 메뉴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즉각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봤던 모든 툴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수로 터치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터치라든지 다이얼을 잠가줄 수도 있는 거죠. 이상 XF 바디의 메뉴와 그 아이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